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특강 실전학습 2-4번 제시문 생체 내의 화학결합과 창발성이라고 하는 과학 제시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보죠. 자, 첫 번째 문단. 생명체는 탄소를 근간으로 해서 결합해 있는 복합체이다. 생명체는 탄소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 같네요. 탄소가 생체 구분자의 골격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원자의 가장 바깥 껍질에 4개의 원자가 그리고 전자가 있어서 다른 원자와 전자를 공유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까요?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인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는 분자에 결합되어 있을 때도 많은 경우 부분적인 음전을 띈다. 이러한 이유로 산소는 생체 고분자 형성 과정에서 부분적인 양정화를 띠는 원소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14번 일지 브랜치 문제에서 3번 선택지가 어떻다? 생체 고분자 형성 과정에서 산소는 부분적인 양전을 띠는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답에서 제외를 시켜준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원자 간 결합에서 기억, 공유 결합과 니은,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공유 결합에 대한 표를 하나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이온 결합에 대한 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간의 전자가 공유됨으로써 각 원자가 안정화되는 결합이다. 원자 간 전자를 공유한다. 전자의 공유는 일반적으로 옥텟 규칙을 사용하는데 옥텟 규칙이 뭐냐면요. 원자가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써 전자의 개수를 8개로 만들어 안정화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영향을 줍니다. 전자는 음극, 양극, 마이너스인 거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수소나 헬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2개의 전자를 채운다. 두 원자 사이에 공유한 전자가 한 쌍일 때는 단일 결합, 두 쌍일 때는 이중 결합, 세 쌍일 때는 삼중 결합이라고 하며 공유의 전자 쌍이 많을수록 결합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탄소는 어떻게? 삼중이야. 그 결합력이 엄청 세겠죠. 메테인은 한 개의 탄소에 4개의 수소가 각각 결합해 있는 단일 결합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메테인이에요. 이게 메테인이야. 수소 4개, 탄소 하나. 탄소 하나에 수소 하나가 각각 결합해 있는 단일 구조를 얘기한다. 저게 메테인 구조입니다. 탄소에 있는 4개 원자가 전자는 한 개의 원자가 전자를 지닌 수소 4개와 각각 공유 결합하는 것. 이로써 탄소는 8개의 전자, 수소는 2개의 전자를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채운 것이다. 됐죠? 이 공유 결합이 이런 겁니다. 8개가 포인트네. 그러면 14번에 1번. 탄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4개의 수소, 하나, 둘, 셋, 넷, 수소 4개 맞죠? 전자쌍이 한 쌍일 때보다 두 쌍일 때의 결합력이 더 강하다. 당연한 거겠지. 14번에 1번과 4번도 답에서 제외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온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과 다른 얘기야. 이온 결합은 두 원소 간에 공유하는 전자 없이, 원자 간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 예로 염화 나트륨이 요겁니다. 옥텟 규칙에 따라 나트륨은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내어주는 반면 염소는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를 채움으로써 여기 있죠. 전자를 주고 채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각각 얘는 양이온, 얘는 음이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양이온과 음이온은 각각 양전하와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일정 거리 내에서 서로 잡아당겨 결합을 함으로써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하여 이런 뜻이겠지. 염화 나트륨을 생성한다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또 14번 보면 5번.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동일한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은 일정 거리 이내에서 양전하, 음전하,
그죠? 양이온, 음이온, 정전기적 인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14번에 5번도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은 이제 다른 결합이 좀 나오나 봐요. 분자 간 결합은 수소 결합이나 반데스 발스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수소 결합, 반데르 발스 결합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수소 결합은 수소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와 공유 결합할 때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일어난다.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다른 분자에 있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수소와 결합할 수 있는데 이를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다른 물 분자 간의 결합이 있는데요.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는 물 분자의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지만 물 분자의 수소는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띈다. 이에 따라 각기 다른 물 분자와 수소와 산소가 서로 결합하게 된다. 알겠죠?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건 어떤 결합? 수소 결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수소 결합은 결합력이 공유 결합보다 약하다. 공유 결합이 수소 결합보다 세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수소 결합력보다 결합력이 더 약한 게 있어요. 수소보다 더 약한 것 반데르발스 결합이라고 하는 거지. 반데르발스의 힘은 전기적으로 중성인 분자 사이에서 극히 근거리에서만 작용하는 약한 인력이다. 예를 들어 기름 분자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입니다. 생체 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자들이 0.1mm 정도의 일정한 거리에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며 분자들의 운동이 비교적 자유로워야 한다. 이에 따라 생체 내 화학 반응을 위해 원자들 간의 공유 결합이 끊어져야 한대요. 생체 내 화학 반응은 공유 결합이 끊어져야 한대요. 이를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이래요. 왜? 단백질은 이온화되거나 부분적으로 양전화 또는 음전화를 띠는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음전화와 양전화. 그럼 음전화와 양전화에 당기는 힘은 뭐야, 우리가? 정전기적 인력이었지. 정전기적 인력은 뭐였어? 이온 결합이었지. 기억할게요. 자, 이에 따라 단백질은 음전화와 양전화가 당기는 힘, 아까 얘기했었죠? 이온 결합, 작용을 통해 공유 결합의 힘을 끊는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한편 분자들은 물에 녹아 있으면 여러 운동이 가능한데 이 상태에서는 세 가지 진동, 회전, 병진 운동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뭐냐면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문단을 읽고 14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14번에 2번이 답이 되는 이유가 나와 있네요. 회전, 병진, 진동 운동과 달리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 분명히 하나, 둘, 셋 모두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15번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은 뭐였어요? 공유결합이었고 니은은 뭐였어요? 이온결합이었죠. 그러면 4번 선택해 볼게요. 니은, 이온결합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힘이 기억을 끊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공유결합이 끊어져야 한다.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 음전화와 양전화 사이에 당기는 힘, 이게 바로 뭐예요? 이온결합이죠. 이걸 통해서 공유결합을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번의 답은 4번으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문단과 함께 마지막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가로친 A가 있네요. 물질을 배열하고 결합하는 생체 내 화학 반응만으로는 생명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생명현상은 부분의 합 이상인 거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 창발성,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발성이 뭐냐? 하위 계층에는 없는 특성이나 행동이 상위 계층에서 자발적으로 돌연히 출현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단위 분자에는 없는 특성이 거대 분자에서 자발적으로 돌연히 출현하는 현상,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 뒤에 이제 단위 분자와 거대 분자들이 나오는데 이걸 다 적용시키면은 생명체는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과 같은 거대 분자들과 지질로 구성된다. 이 거대 분자들은 그것보다 간단한 단위 분자들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만들어진다. 가령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단일 분자가 연결되어 만들어진다. 이때 거대 분자에서는 단위 분자에 없던 새로운 특성이 창발적으로 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16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16번의 보기를 보니까 에밀레이스와 글로빈 이게 나와. 이 단백질 얘는 뭐냐면 거대 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각각 500개, 550개의 아미노산을 뭘로 보는 거예요? 아미노산을, 그지? 단위 분자로 보면 되겠지. 근데 개수가 좀 다르죠? 두 단백질은 동일한 종류의 아미노산들을 갖고 있지만 뭐가 달라요? 배열 순서가 다릅니다. 아미노산들의 개별적 특성과 무관하게 아밀레이스는 전분을 분해하는 기능, 거대 분자에서 자발적으로 돌연히 출현하는 현상, 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답을 4번으로 볼 수 있죠. 단백질의 단위 분자인 아미노산들의 개수 500개, 550개. 배열이 다르다. 배열 등이 다르면 아미노산들의 결합에 따라 출현하는 창발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17번 문제 하나가 남았잖아요. 17번 문제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17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보기에 적용하는 건데요. 엽록소 분자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빛을 흡수하면서 결합되어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고 이 전자는 전자 전달기로 보내진다. 이렇게 전자를 잃은 엽록소 분자는 양전환을 띠며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 상태이기 때문에 물 분자가 분해되어 나온 전자와 결합한다. 오케이. 엽록체에선 단백질 복합체에 힘입어 물 분자가 분해. 단백질 복합체. 아까 있었지. 공유 결합을 끊어내는데 어떤 게 역할을 한다? 단백질이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각각의 물 분자는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에 전자가 6개 있는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 결합해 있어 단백질 복합체가 있어야 분해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물 분자 주변에 있는 단백질 복합체를 영향으로 물 분자와 수소의 산소가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면 물 분자의 결합력이 느슨해져 전자가 나오며 물 분자는 산소와 양이온이 수소 이온으로 분리된다. 이때 양전환을 띠며 불안한 상태에 있던 엽록소 분자는 물 분자에 나온 전자와 결합하게 된다. 라고 하는 보기가 있고요. 뭐가 필요하다?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1번 선택지부터 볼게요. 물 분자의 결합력이 느슨해졌을 때 물 분자의 산소와 수소 간에 작용하는 반데르발스 힘이라고요? 이거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는 게 반데르발스가 아니었었잖아요. 1번이 일단 답인데 나머지 것들 이게 좀 애매하고 잘 모르겠어. 나머지 것들을 통해서 1번이 답이 되는 이유를 또 찾아줘야겠죠.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자, 산소와 수소가 물 분자를 이룰 때 두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결합은 물 분자들이 연결될 때 산소와 수소 사이 결합은 결합력보다 강하겠군. 여기 나왔죠. 공유 결합이 수소 결합보다 강하다. 맞잖아. 3번 산소와 수소 2개 결합하여 물 분자를 형성한 것은 산소가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 전자 개수를 8개. 아까 전에 포인트 8개 그지? 있었죠. 그다음 4번 엽록소가 빛을 흡수한 후 이루어지는 엽록소 분자와 전자의 결합은 양전화와 음전화 사이 인력. 이거는 이온 결합이네. 점에서 메테인 공유를 형성하는 결합과 그죠? 메테인은 공유 결합이잖아. 양전화와 음전화의 인력은 이온 결합이고 그 다음 메테인은 공유 결합이니까 둘은 다르다. 이것도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5번 선택지를 보면 이온화되거나 부분적으로 양전화 또는 음전화를 띠는 아미노산들의 단백질 복합체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 복합체가 물 분자의 수소와 산소를 양쪽으로 잡아당길 수 있는 것이겠군. 단백질,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학습 2회의 네 번째 제시문도 마지막 제시문입니다. 이것도 해결했습니다. 그동안 수능극당 1강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수능 완성편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올해도 좋은 결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